폐업이 많아진 이유를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거는 이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무조건 작은 자본으로 시작 가능한 사업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공실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공간 사업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변화는 기업들이 사람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인력들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살아남는 부류들이 있어요. 살아남는 부류들이 첫 번째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대여 브랜드 어반클래식 그리고 어반아지트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김두일입니다. 현재 전국 80여 개의 공간을 운영 관리하고 있고 지난 수년간 수백 명의 예비 창업자와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면서 실제 현장의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자영업 시장과 부동산 시장 그리고 직장인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의 시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폐업률과 주변의 상가 공실이 심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 투자가 갖는 매력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체감상 자영업 환경은 IMF 때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폐업이 많아진 이유를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가 줄어서라기보다 소비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주로 소비했던 활동들이 대부분 온라인과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고정비 부담도 많이 커졌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는 예전처럼 그 오프라인 사업이 좋은 입지 하나 잡는다고 돈 버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같은 상권에서도 잘 되는 데는 줄을 서고 안 되는 데는 몇 년째 공실인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진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시기에 임차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건물주가 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임차인이 갑인 시장이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낮아지고 렌트 프리 는 늘어나고 권리금 없어지고 인테리어까지 남겨주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래서 과거에 1억 정도 필요했던 창업이 이제는 한 3에서 5천 정도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건물을 사는 투자보다 좋은 공간을 싸게 사서 확보하고 운영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도 상황이 심각한데요. 대기업에서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이 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요즘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변화는 기업들이 사람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인력들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경력이 10년, 한 15년 정도 된다 그러면 안전한 구간이었다면 이제 그 구간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단순 사무 업무를 대체하고 있고 이제 기업들은 계속해서 비용 절감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들, 관리만 하는 관리자, 보고서를 만드는 직원, 중간에 전달 역할을 하던 직무들은 이제는 압박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살아남는 부류들이 있어요. 살아남는 부류들이 첫 번째는 직접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AI 위, 한마디로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몇 번씩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직도 부업이 필수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AI 시대에 주목해야 할 새로운 형태의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모든 직장인이 1인 기업가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이제 회사가 내 커리어를 책임지고 한 회사에서 성장한 커리어를 바탕으로 이직하면서 몸값을 발전시키는 형태로 갔다면 이제는 본인이 직접 경쟁력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특히 AI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제작한다던가 마케팅을 자동화한다던가 데이터 분석,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 운영 이런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AI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AI 위에 있는 사람, 즉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심각한 자영업 폐업률과 상가 공실률 가운데 창업을 시작해 보려는 분들께 추천하시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저는 사업 경험이 없는 분들이 너무 큰 자본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건 좀 비추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 작은 자본으로 시작 가능한 사업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큰 투자를 하기보다 작게 투자해서 빠르게 검증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간 대여,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무인 매장, 컨텐츠 사업 이런 것처럼 초기 비용이 작고 확장이 가능한 분야를 찾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공간 대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임차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수많은 창업 중 어떤 창업이 좋을까요? 제가 볼 때 좋은 창업은 그 유행이 아니라 구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유행하는 아이템 올라탔다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보잖아요. 제가 보는 좋은 창업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반복 구매가 가능한가? 그리고 이게 너무 트렌드 의존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매가 될 만한,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욕망에 기인하는가?
생각보다 제가 하고 있는 공간 대여 사업은 특히 파티룸이라고 하는 분야, 이 욕망은 없어지지 않는 욕망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컨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반복 구매가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직원 의존도가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시기로 계속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고용 시장 자체가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채용하고 나면은 굉장히 곤란이 겪을 수도 있는 이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래서 직원 의존도를 많이 낮출 수 있는 업종인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성공했을 때 확장할 수 있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를 성공했는데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은 되게 작은 수익에 머물겠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간 사업처럼 하나를 한 80개 반복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저는 그것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임대 창업은 다른 창업에 비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나요? 공간 대여는 가장 큰 매력은 건물을 사지 않고 월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월세를 받는다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본인이 출근하거나 직원을 관리하거나 무언가 개입해야 될 것들이 많은 사업을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공간 대여 사업은 사실상 건물주와 거의 유사합니다. 전화 받아서 매출을 받는 정도의 활동만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내가 뭐 수억 원 내지는 무리해서 막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건물, 그것도 공시를 싸게 임차해서 이분이 이제 미처 수익하지 못한 수익을 자기가 월세처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수억 정도 막 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임차 투자 형태의 공간 대여 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한 수천대, 한 4천, 5천, 많게는 한 7천 정도면은 무인 운영이 가능하고, 월 단위로 뭐 적게는 뭐 150, 200에서 많게는 한 700까지도 들어오는 그런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 노하우가 쌓일수록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저희가 무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장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현장 관리가 최대한 비개입되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게끔 자동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청소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것들은 무엇보다 팔렸을 때, 고객이 썼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망하는 경우는요, 생각보다 고객이 썼을 때 관리 못해서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망하는 사례가 대부분 고객이 안 씁니다. 공실이라고 해서, 월세가 싸다고 해서 덜컥 창업을 하는데 하나도 안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에게 인지되지 않는 공간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공간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이 사실 오프라인 베이스지만 온라인을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리스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작하기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배경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공실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 공실이 늘어나는 게 앞으로 속도가 늦춰질까요? 가속화될까요? 저는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상 너무 비싸서 못 썼던 공간들, 예를 들어 우리가 홍대에서 내 생일 파티 공간을 홍대 8번 출구 앞에 있는 30초 거리에 있는 공간 한 층을 통으로 대관해서 내 생일 파티를 한다? 이거 예전에 어쩌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가능하거든요. 공실이 늘어나면서 임차료가 굉장히 함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공간, 상업 공간. 상업 공간들의 공실에 저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공간적인 사치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게 저는 플랫폼의 발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공간적인 사치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게, 내 주변에 내가 지금 생일이든 아니면 뭐 게임이든 스터디든 내가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쓸 공간들이 어디에 얼마에 있다 자체가 요즘 정보를 찾기가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간과 고객이 연결하는 게 힘들어서 시장이 없었다면, 지금은 연결 편의성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고 공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공간 사업이 늦었다기보다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해야 할 비용 대비 수익 구조는 괜찮나요? 엄청 괜찮죠. 왜냐하면 공간 사업의 최대 장점이 인건비 비중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낮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도 저희가 이제 프리랜서를 쓴단 말이에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식 구인이라기보다는 그 일이 있을 때만 쓰는 그런 프리랜서 직원을 쓰고 있고요. 해당 비용은 뭐 15,000원, 2만 원? 그 사실상 그게 인건비 비중으로 카운트를 안 해도 될 만큼 되게 비중이 낮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과 비교를 하면, 식당은 매출이 늘수록 직원이 늘어나죠. 근데 공간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도 직원이 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계속해서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런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위기는 뭐냐면, 만약에 공간 창업을 했는데 애초에 잘못 들어갔다, 입지를 잘못 선정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도 못 팔았다, 공실기간이 길어졌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 임대인의 월세를 제가 방어해주면서 손실을 메꾸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물건을 고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공간 임대 창업을 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께 조언해 주신다면요? 공간대여 창업은 잘만 하면 거의 건물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잘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케팅적인 부분을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특히 성공 사례를 많이 분석하셔야 됩니다.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잘된 사람의 공간을 써보셔라. 잘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셔라.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일단 공간 사업은 제가 이런 말 좀 제 입으로 하기 좀 부끄럽지만 현재 제가 1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간 창업 관련해서 강의를 하시지만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출, 가장 많은 공간을 가진 사람은 현재 저입니다. 저와 저희 회사. 제가 이번에 그 무료 강의를 이제 신사임당 채널과 같이 준비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셔서 공간 창업에 대한 현실과 그리고 제가 그동안 오픈한 경험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80개 말고도 한 수백 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시면은 어떤 공간들은 망하고 어떤 공간들은 정말 제가 운영하고 있는 1호점처럼 8년, 9년을 영업해도 수익이 잘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부동산 하면 큰돈을 쓰는 매매 투자를 생각하는데 임차 투자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 가능할까요? 매매 투자가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라면 임차 투자는 그야말로 공간의 활용 가치를 수익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수익형 상가 투자 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특히 신도시 상가. 지금도 아마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 들어간 상가 투자. 사실상 거기서 월세 수익이라 그러죠. 수익하는 법에 의해서 수익률이 안 나와주면은 매매가도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부동산 투자한다 그러면은 사가지고 투자하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의 본질은 그런 매각 가치를 기대하는 소유라기보다는 저는 공간 자체의 활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건물을 사서 월세 500을 받는 사람이 있으시겠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근데 반면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증금 2천만 원, 그리고 시설비 5천만 원으로 공간 하나를 만들어서 공간 대여 수익으로 월 순수익 500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으로 치면 이게 몇 배 차이죠? 한쪽은 2,500만 원, 한쪽은 25억. 거의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건물을 하나 사서 소유했다가 얼른 팔았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공간 대여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 아이템이 눈앞에 있는데 제가 수십억 원의 돈을 건물에 묶어둔다? 그런 결정은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이게 임차 투자라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공실화된 타인의 공간, 사실은 이미 문제가 발생된 타인이 매매한 공간을 가지고 내가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면 바로 그 사업이 공간 대여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임차 투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즘 같은 불황에 건물주도 힘들다고 하던데 내 건물 없이 월세를 받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건물주는 비어있는 공간에서 월세를 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건물주와 협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에 정말 다양화되고 있어요. 저기 지금 이거 시청자분들 중에 건물주가 계실 수도 있는데 공실이 장기화되면 건물주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월세를 낮춰야 돼요. 근데 월세 낮추는 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월세가 내려가는 순간 수익하는 법에 의해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고 매매 가치가 떨어지면 대출 금리도 오릅니다. 그래서 상가의 월세를 낮춘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대부분 뭘 하죠? 렌트프리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 수익은 줄지 않지만 어쨌든 기간적인 손실을 내가 감내하는 거죠. 근데 이것마저도 내가 조금 주기가 싫다. 그러니까 나는 즉시 내 공간을 채우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임대인이 타협하는 마지막 세 번째가 TI라고 그러죠. 테넌트 인베스트먼트. 들어온 임차인에게 이렇게 인테리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 세 가지 내용은 건물주가 갖고 있는 카드인데 이거를 우리가 들어가는 임차 투자를 시작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 세 가지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협의를 하면 그 안에서 차익 실현 가능한 갭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소비자는 필요한 시간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주는 우리에게 통으로 주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공간은 쪼갤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는 시간 단위, 공간 단위를 분절시켜 놓고 마케팅으로 좀 고수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다 그러면 사실 저는 26년 현재 기준 임차 투자가 가장 부동산 투자에서 최고로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임대업이 대중에게는 좀 생소한데 실생활 예시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우리 집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숙박업으로 활용하시는 흔히 이른바 에어비앤비라 그러죠. 그건 이제 숙박을 활용한 이제 숙박 임대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임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짧게 쓰는 공간들이 필요한 분들이 33M2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잠깐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이런 식으로 대관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생일 파티를 위해서 파티를 빌리고 유튜버들 특히 지금 여기는 이제 자체 스튜디오긴 하지만 촬영을 위해서 스튜디오를 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뭘 빌리죠?
회의는 특히 저희가 지금 7인회사인데 7인회사가 되게 원룸 같은 곳에 막 바짝 붙어 앉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스타트업이니까 그렇게 해야겠죠. 그럼 저희가 큰 회의가 필요할 때 어떡할까요? 저희는 저희 공간이 있으니까 저희 공간을 회의실로 활용합니다. 근데 기업들은 그런 공간이 없다 그러면 큰 회의실을 빌려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미 우리 주변에 그 각각 공간 사용 니즈에 맞는 공간들을 이렇게 짧게 끊어 쓰는 문화 현상들이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안 써보셨다면 공간 임대업을 알고 싶다, 대업을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써보셔라. 써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폭등하고 대출 이자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부동산 시황에서 건물 없이 월세 구조를 만드는 패러다임이 뭘까요? 과거의 부동산은요, 사실상 소유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 세대가 다 입증을 한 거죠. 그냥 사서 갖고만 있으면 오른다. 이게 이제 약간 부동산 불패의 신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좀 상황이 바뀌었죠. 일단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자산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 왜 자영업자 폐업률이 올라갔냐면 그 월세, 그 인건비를 다 소화해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말 그 실력 좋은 자영업자들이 아주 극소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그런 건데 어떤 패러다임에 전환하느냐. 제가 인수한 매장 중에 한 20, 30%는 뷰티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뷰티 사업이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요. 뭐냐면 뷰티 사업 뭐가 없죠? 뷰티 사업은 그런 뭔가 재고가 없습니다. 서비스가 나가는 재고가 없어요. 그 뷰티 사업 뭐가 없죠? 재고에 대한 가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식업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제 뷰티 사업만 해도 그냥 본인이 기술 가지고 본인이 인건비 소화하면서 약간의 재료비 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임차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마저도 망해요. 왜? 본인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열심히 하고 월세 내고 났더니 내가 네일 아트 열심히 했는데 눈썹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네. 그래서 이분이 투자한 그 예쁜 인테리어를 그대로 다 손절하고 우리한테 주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닥공사 안 해요. 천정공사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인수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분한테는 200만 원에 제가 인수한 공간이 있습니다. 수유에 있는 공간이었는데 200만 원에 인수해서 제가 공간 대여를 통해서 첫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4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 200을 우리한테 받고, 왜냐면은 그렇게 망해서 나가는 임차인들에게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원상복구라고 하는 또 규정이 있어요. 내가 임차한 공간에서 사업이 망하면 임차인은 본인이 설치한 가벽, 본인이 설치한 바닥 이런 것들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상복구 비용까지 자기가 낼 수 없으니 누가 요즘에 또 그 네일아트 실력이 있지 않는데, 네일아트는 정말 파기 어려워요. 특히 서비스 업종은 내가 네일아트든 눈썹이든 뭐든 해서 판다 그러면 그 업을 하는 기술자에게 팔아야 되는데 그 시장이 되게 작죠. 그럼 당연히 우리 업종은 그와 다른 업종이니까 이 업종의 시설을 인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업종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는 못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원상복구 의무는 없게 해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에어컨 몇 대 정도 되는 가격으로 실제로 제가 인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수 가액을 첫 달에 버는 거에서 나아가서 그 인수 가액이 몇 배를 버는 그런 경우도 심상치 있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 생기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위기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이런 위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 그래서 임차 투자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 고용은 박살나고 5060은 일자리 없이 쉬는데 주식 코인 다 제쳐두고 왜 공간 대여가 최고의 불황기 대안일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불황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죠? 첫 번째는 공실 문제가 많죠. 불황기에 이제 사업자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수능으로 치면 불수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 불수능 세대인데 수능 거의 1등이 전국 1등이 막 400점 만점 시절 380점 하는 1등 전국 1등이 막 그런 시절 있죠. 그러니까 너무 난이도가 올라가서 생존 문턱이 이제는 너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시장이 폐업을 쏟아냅니다. 시장이 공실을 만들어내요. 그럼 그 공실을 여러분 실력으로 많이 하려고 그러면 진짜 쉽지가 않아요. 공간만 팔자로 사고를 좀 전환하면 일단 공실을 해결해 주면서 우리는 그 공간의 차익을 실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보자라 그러면은 저자본 무임 모델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그런 뭐 단기 임대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한 50만 원 정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중급자로 레벨로 오면은 이제 에어비앤비나 파티룸 같은 걸 하시면 150에서 한 200 정도 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급자 레벨로 오면은 이제 브랜드를 만들고 찍어내는 시스템 사업으로 갈 수가 있고. 그 제가 지금 이 상급자 레벨에 있거든요. 하나 만들어서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투자 효율이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그 사람의 진실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벌어들인 자산의 8에서 90%가 제 사업장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또 오픈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공간 하나가 목표였다면 이제는 공간 여러 개를 얼마나 자동화해서 나의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가. 그리고 현금 흐름이 극대화되면 투자는 그 다음번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투자가 먼저냐, 흐름이 먼저냐. 흐름이 확보된 사람이 투자 실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투자를 먼저 한 사람이 흐름이 악화되면 투자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원치 않은 시점에 팔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기회 있을 때 지금 최대한 많은 공간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회를 좀 알려드리고 싶다. 이 혹독한 시황에서 첫 매물 잘못 구하면 보증금 날리잖아요. 하자 매물 피하는 절대 공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공식은 있어요. 망하지 않는 공식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업이란 건 모르는 거니까. 근데 망하는 공식은 있어요. 대부분 왜 망하냐면 그냥 감으로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계약금부터 던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 공간 사업가 레벨에서 좀 이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데이터를 보고 계약을 합니다. 좋은 공간을 찾는 게 여러분의 취향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봤더니 이 매물 예쁘다 이러고 계약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공간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사업성이 좋은 공간을 찾는다는 거고, 그거는 데이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죠. 그 공간 대여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단기 임대는 33M2, 숙박업은 뭐 에어비앤비, 그리고 파티룸의 경우에는 뭐 스페이스 클라우드, 네이버, 이런 매출 자료들이 공개된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을 모아서 잘 될 만한 공간과 입지가 어디인지를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그러면 제가 원래 최소한 그 망하는 공식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꼭 알아야 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째는 데이터 기반의 철두철미한 상권 분석, 두 번째는 계약 과정에서의 상식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계약 관련해서 부동산 상식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의 권리를 모릅니다. 임대인의 의무인데 본인이 가서 막 임대인의 의무를 행하고 있어요. 주요 부분의 하자를 막 해결하고 있어요. 배관 공사를 본인이 막 해요. 자, 이런 것들 절대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상권 분석, 두 번째는 본인이 부동산 계약에서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거 필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운영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운영端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케팅이죠. 내가 이 공간을 어떤 플랫폼에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해서 경쟁사 대비 효율적인 마케팅 비용을 태워서 돈을 벌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임대, 뭐 외도민 에어비앤비, 그리고 파티룸, 이런 공간 사업 모델들을 제가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그동안 8년 동안 어떻게 영업해왔는지 제가 좀 토탈에서 망라해서 정리한 자료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셔도 제가 볼 때 기초 정도는 아마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다. 그런 자료들을 댓글 달아주시면, 이 영상에 좋은 선풀 달아주시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좋은 댓글, 임차 투자 궁금해요, 임차 투자 궁금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그 자료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